네, 2025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 1입니다.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비스듬히 던져진 공이 곡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해서 점 P랑 최고점 Q를 차례로 통과하는데요. 자, 공의 속력은 일정하다. 자, 이게 포물선 운동이죠. 그럼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지고 내려가면서 속력이 빨라질 겁니다. 일정하지 않고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제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이동거리는 이 곡선의 길이가 되고요. 변이의 크기는 여기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큽니다. 맞아요. 곡선의 길이가 더 길죠. 자, Q에서 공의 작용한 R자임은 0이다. Q점에서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얘 속력이 0인 건 아니죠. 이제 수평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R자임이 0이라는 건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얘가 R자임 0이면은 등속 직선 운동하거나 정지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애초에 틀린 말입니다. R자임 0이 아니죠. 밑으로 중력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답은 B. 자, 그림 가와 나는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와 위치래요. 자, 2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자, 가속도 구할 때는 속도 시간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요 순간의 기울기를 보면은 5초 만에 12에서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가속도는. 그래서 크기는 2 맞습니다. 그 다음에 0초부터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과 같다. 굳이 막 계산할 필요 없이 각각 계산할 필요 없이 지금 얘가 직선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속도 그래프 보니까 얘가 멈춰서 방향을 바꾸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일직선으로 그냥 쭉 간 것 뿐이에요. 그럼 속도랑 속력이랑 둘이 똑같겠죠?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5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35m이다.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넓이를 구하면은 그게 이제 이동 거리가 되겠죠? 변이가 되는데 그래프 넓이 구해두면 여기가 12, 여기가 이 사다리꼴 형태고 여기가 5니까 둘이 더하면 14에다가 곱하기 5하고 2로 나눠주면은 35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서부터 35m 더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5초일 때 위치를 물어보면은 45m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던 물체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등가 속도 직선 운동에서 이제 4V로 통과한대요. 그래서 P를 지나서 Q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렸겠는가? 시간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EAS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거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면 E 가속도는 A, S는 L이고요. 낮은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16V제곱에서 V제곱 빼면은 15V제곱입니다. 그럼 가속도는 2L분의 15V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시간을 구해보면 지금 이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V에서 4V만큼 됐대요. 그럼 얼마나 걸렸겠는가 해보면 3V만큼 변했죠. 그럼 얘가 A 곱하기 T가 되는데 이제 가속도가 2L분의 15V제곱이고 T 해주면 V 빠지고요. 3 나눠주면 5가 되죠. 그럼 T는 5V분의 2L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다음은 빗면을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실험이다. 빗면 놓고 수레를 딱 내렸대요. 그래서 0.1초 간격으로 P의 위치를 기록하고 평균 속도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지금 보니까 0.1초 만에 위치가 0에서 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얘 평균 속도는 0.1초 만에 2cm 갔으니까 20cm/s 나오겠죠. 그 다음 거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0.1초 만에 이번엔 5cm를 갔어요. 평균 속도는 이제 50cm/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까지 한번 해보면 지금 0.1초 만에 얼마를 갔길래 평균 속도가 80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8cm 이동했겠죠. 그래서 15cm입니다. 80cm/s 평균 속도로 0.1초 갔으면은 곱하기 0.1 해주면은 8cm를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15cm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15 맞고요. 니은은 20 맞습니다. 디귿 빼기 니은은 수로의 가속도의 크기이다.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얘네 둘 속도 차이에서 속도를 빼고 그 다음에 0.1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니까 50 빼기 20을 한 다음에 이게 0.1로 나눠줘야 됩니다. 0.1초 만에 20에서 50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당연히 생각을 해봐도 단순히 뺄셈만 했으면 단위가 속도 단위 나와야겠죠. 근데 얘가 속도라는 뜻인데 가속도의 크기가 아니죠.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된 상태에서 A에 30N의 힘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작용한대요. 그 다음에 정지에 있답니다.
그러면 R자임 0이어야 되니까 전체 R자임 0 나오려면 지금 이쪽으로 밑으로 중력이 30N 나와야겠죠? 그래야 얘가 이쪽으로 30N에서 멈춰 있으니까. 근데 얘가 1kg이란 뜻은 얘가 2kg 나와야겠죠? 그래야 30N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BC 연결된 실이 끊어졌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B 질량 계속 2kg이고요. 나에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작용하는 중력이 이제 30에서 20N으로 바뀌었죠. 그럼 R자임이 이쪽으로 30, 아래로 20이니까 R자임은 10N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개의 R자임이 10N인데 질량비가 3대 2입니다. 그러면은 가속도도 똑같이 3대 2로 가져가겠죠. R자임은 3대 2로 가져가요. 그러면은 5분의 3만 가져가서 6N 나오겠죠. 그래서 6N입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르게 보면 R자임 10N인데 그러면 전체 개의 가속도를 구해보면 F는 ma니까 질량이 5kg, 가속도는 2가 나와야겠죠. 얘의 가속도가 2m/s 제곱이란 뜻입니다. 그럼 질량이 3이고 가속도가 2니까 힘은 R자임 6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6N. 자, 다음은 전자석 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한 Q&A래요. 차량 뒷좌석에도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충돌할 때 뒷좌석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갑니다. 급정거할 때 앞으로 튕겨나가는 거 관성이죠. 자, 그래서 관성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 물체가 온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맞고요. 물체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 온도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을 줘야 얘가 움직이겠죠.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힘을 살짝만 줘도 확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쉽습니다. 틀렸고요. 네, 활시위를 크게 당길수록 화살이 멀리 날아가는 것. 얘는 이거죠. 그러니까 활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뒤까지 쭉 당겼을 때 그러면은 이를 손을 탁 놓으면은 얘가 앞으로 쭉 날아가면서 힘을 받게 될 텐데 그럼 막 길게 당겼으면은 얘가 다 풀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얘가 받는 충격량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시간과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이고요. 자, 그림은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A가 물체 B와 실로 연결돼서 정지해 있답니다. 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A가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작용반작용이니까 같죠. 실이 A, A가 실, 주어 목적어 바꿔서 똑같으니까 작용반작용이고 크기가 똑같아요. 자,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은 힘의 평행관계이다.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거 이제 위로 작용하는 힘이 하나 있겠죠. 매달아 놨으니까. 그 다음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중력도 함께 있습니다. A의 질량에 의한 중력이 함께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서 얘와 같은 거니까 얘랑 단순히 보면은 힘의 평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같다.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이고요.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윗방향이죠. 그래서 방향이 달라요. 답은 기억. 자, 그림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공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벽과 충돌해서 4분의 1V로 반대로 튀어나왔답니다. 자, 충돌 전 공의 운동량의 크기, 질량 곱하기 속도 MV 맞고요.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 4분의 1 MV 맞죠? 자, 충돌 전과 후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이제 부호를 따져야죠. 얘는 플러스 MV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MV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MV에서 MV를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5 MV고요. 크기 물어보면 절대값 씌워서 4분의 5 MV죠.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자, 다음은 펜싱의 공격 기술인 팡트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펜싱의 공격 기술인 팡트는 뒷발로 땅을 밀어서 땅이 뒷발을 밀도록 하고 동시에 앞발을 강하게 내밀면서 검을 상대방한테 꽂는답니다. 그러니까 작용반작용에 대한 이야기죠. 발이 땅을 뒤로 밀면은 그건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발한테 똑같이 작용합니다. 땅이 발을 똑같이 밀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상대방을 찌른다 이건데 이때 작용반작용은 적용된 원리를 사례를 찾아보면 이제 마찰 없는 수평문에서 컬링은 등속도 운동 얘는 관성에 대한 설명이죠. 처음 속도 그대로 쭉 나아간다. 관성이고요. 자, 유도 선수가 몸을 굴러 넘어진다. 얘는 이제 시간을 늘리는 거죠. 몸을 구르면서 땅과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서 얘가 받는 힘을 줄이는 거죠.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얘는 충격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디귿이겠죠.
육상 선수가 스타팅 블록을 발로 밀어 출발한다. 이제 발을 뒤로 밀면은 스타팅 블록도 이 사람을 앞으로 밀겠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거니까 답은 디귿. 자,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에 대한 신문기사 일부래요. 안전모와 무릎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와 무릎보호대를 착용하면 부상을 줄일 수가 있고요. 속력을 낮춰서 운전해야 한다. 자, 속력이 빠를수록 갑자기 멈추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속력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죠. 자, 기억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늘려준다. 이제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이 안쪽이 푹신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죠. 그러면 충돌을 하는 그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같은 충격량이 일정할 때 그 힘값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힘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동차 에어백과 기억은 부상을 줄이는 과학적 원리가 같다. 기억은 요거죠. 이제 안전모 무릎 보호대. 이제 에어백도 마찬가지로 푹신푹신한 재질이라서 시간 t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충격량일 때 힘을 줄여줘서 부상을 예방한다. 부상을 줄인다. 그래서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니은에서 충돌 전 운전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충격량의 크기는 크다. 속력이 빨라지면 당연히 운동량도 커지겠죠. MV니까. 그럼 얘가 멈췄을 때 그럼 더 큰 운동량에서 멈추게 되니까 그럼 얘 운동량 변화량이 더 커지겠죠.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더 커지면 충격량이 더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커집니다. 속력이 빠를수록. 답은 니은 디귿.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질량 2kg의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자, 3초부터 5초까지 물체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이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버리겠죠? 질량 2라고 했으니까 2로 나눠버리면은 얘는 속력은 2m/s, 속도가 2m/s, 얘는 마이너스 2m/s다. 개형은 똑같이 나오죠. 3초부터 5초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속도가 변하지 않죠? 가속도 0이니까 R자임도 0입니다. 맞아요. 자, 9초일 때, 여기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따지면 되죠. 지금 4초 만에 속도가 2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4초 만에 마이너스 4만큼 돼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1이죠. 틀렸죠.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2초랑 6에서 8초까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그래서 지금 운동량이 0에서 4가 됐죠. 이때는 4고요. 6에서 8초는 4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죠. 크기는 둘이 4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기억 디귿. 다음은 운동량에 대한 실험이다. 자, 질량 M인 술에 A, B 놓고 추 2개 놨대요. 그 다음에 용수철 압축시켜서 고정시키고 여기 톡 쳐가지고 얘를 양쪽으로 분리시킵니다. 용수철을 풀어지면서. 그러면 분리하기 전과 후에 운동량이 똑같아야겠죠.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분리되기 전에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0이에요. 분리된 후에도 운동량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이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그래야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하나씩 올려가면서 똑같이 해봤답니다. 자, 과정 다 해서 A, B의 속력은 같다. 분리되면 얘 지금 질량비가 1대1이죠. 그럼 둘이 운동량이 똑같으니까 운동량 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속력도 1대1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같아요. 그 다음에 과정 라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추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올려서 질량을 이제 원래 MM이었는데 1대2로 바꾼 거죠. M2M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이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이 크기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크기는 똑같습니다. 속력이 달라지는 거죠. 자, 과정 마의 실험 결과는 기억이다. 마에서는 추를 하나 더 올렸습니다. 총 추를 2개 올린 거죠. 그래서 질량이 얘가 3M, 얘가 M이 된 겁니다. 그럼 속력은 얘가 질량이 1대3이니까 속력은 3대1이 돼야겠죠. 3V, V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MV, 3MV로 운동량이 똑같아야겠죠. 그럼 속력이 3대1인 것. 그럼 얘를 보니까 지금 이제 변이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를 따지면 되겠죠. 기울기 따질 때 여기 보니까 한 칸이고요. 여기 보니까 세 칸이죠. 그럼 1대3이죠. 그럼 답은 기억이겠죠. 니은도 한번 보면은 얘가 두 칸이니까 1대1이죠. 그럼 얘는 아마 다의 실험 결과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얘가 뭐 라의 실험 결과겠죠. 라는 1대2니까 뭐 2대1 나와야겠죠. 근데 이제 표가 잘려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2랑 여기가 4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마의 실험 결과는 기억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5m/s, 4m/s 속력으로 서로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고요. 충돌한 뒤에 한 덩어리가 돼서 V로 바뀌었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가랑 나랑 운동량이 같아야겠죠. 자,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6kg/m/s이다. 이 운동량은 2, 5, 10, 운동량은 4, 4, 16인데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합은 -6이 돼서 크기는 6 맞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이제 서로 충돌 과정에서 이제 A가 B한테 주는 힘이나 B가 A한테 주는 힘이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간도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충격량도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A가 받는 충격량, B가 받는 충격량 둘이 똑같습니다. 자, V는 1m/s이다. 얘가 -6이니까 얘도 -6 나와야 돼요. 근데 질량이 이미 6이죠. 속도가 -1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V가 왼쪽으로 1 나가야겠죠. 그래서 1 맞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속력 3V로 운동하고 충돌하고 나서 H1, H2까지 올라가서 멈췄답니다. 근데 H1 값을 이런 식으로 줬어요. 이때 H2가 얼마겠는가? 얘를 보면은 이제 3V로 들이받아서 이제 양쪽으로 벌어지죠. 얘 속력을 V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얘가 VA로 튀어나왔어. 이제 그때의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얘 이 상태 H1까지 올라가는 역학적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됐겠죠. 그러면 충돌 직후에 얘 에너지는 2분의 1 mVA 제곱이고요. 얘가 그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 H1이 됐죠. 근데 H1을 줬습니다. H1은 V제곱 나누기 18G고요. M 빠지고요. G 빠지고요. 그럼 V제곱은 아니지. VA 제곱은 이제 2니까 얘가 9가 되죠. 9분의 V제곱이라서 VA는 3분의 V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량 보존을 또 써보면 여기서 두 개 전체 개의 운동량은 3mV였죠. 근데 얘가 왼쪽으로 3V가 됐으니까 3mV는 마이너스 3분의 1mV에다가 더하기 속력 VB라고 하면은 2mVB가 됩니다. 그럼 얘 계산해주면 m 다 빠지고요. VB는 얘가 넘어가면 3분의 1 더해주면은 3분의 10이 되죠. 2로 나누면은 3분의 5V가 됩니다. 얘가 3분의 5V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운동량 이제 속력을 구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써주면 얘가 튀어나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m에다가 V제곱 9분의 25 V제곱이고요. 얘가 그대로 여기 높이까지 올라갔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2mgH2입니다. 2m 빠지고요. 그 다음에 H2 G로 나눠주면 G가 되죠. 그러면은 29 18G분의 25V 제곱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그림은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사람 A랑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 B가 있는데 A는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B는 왕복 운동하다가 결국에 멈춘대요. 그러니까 마찰과 공기 저항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일정하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겠죠? 이제 마찰, 공기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고 있습니다. 일단 B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두 개 합한 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근데 얘는 결국 멈추니까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마찰과 공기 저항에 의해서 왔다 갔다 공기 저항에 의해서 보존되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높이가 3h인 점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제 Q점을 지나고 높이가 h인 점 R을 지난대요. 그때 속력 V1, V2인데 여기서 이제 수평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고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한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공기저항 마찰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예요. 그럼 PQR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다 똑같겠죠? 자, 기억.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죠. 원래 3H였는데 0으로 바뀌죠.
근데 그게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습니다. 손실되는 게 없으니까요. 감소하는 만큼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이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랑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다 같아야 되죠. 근데 얘 P점에서 보면은 운동 에너지 0, 중력 포텐셜 에너지 3mgH예요. 그럼 여기서도 3mgH 나와야 되는데,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미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3mgH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니까 운동이 2mgH 나와야겠죠. 그래서 3mgH 나와야겠죠. 그럼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3mgH는 R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의 3배죠. 틀렸습니다. 자, V1분의 V2 구해보래요. 그럼 3mgH가 2분의 1 mv1제곱, 2mgH가 2분의 1 mv2제곱이죠. 그러니까 3mgH는 2분의 1 mv1제곱, 2mgH는 2분의 1 mv2제곱이죠. 여기니까. 그래서 나눠버리죠. 2분의 1m, 2분의 1m, mgh 빼버리면 2분의 3이 v2분의 v1에 해놓고 루트 씌우는 거죠. 근데 1분의 2니까 역수치하면 맞죠.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림과 같이 단열된 실린더 내부에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고요. 천천히 잡아당겨서 부피가 증가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전체가 단열이 되어 있어요. 외부와 열 교환이 지금 아예 없습니다. 그럼 얘는 단열 과정이죠. 우리가 얘한테 열을 주거나 빼앗지 않았어요. Q 값이 0입니다. 그럼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단열이라서 Q가 0이고요. 지금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1이 플러스죠. 그럼 델타 U가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한 외부 일을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샤를 볼 PV가 T에 비례한다 생각해보면 지금 부피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온도가 감소했어요. 그럼 압력은 훨씬 감소해야겠죠? 이제 부피가 증가량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압력은 감소한다고요.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외부 일을 하죠. 부피 증가는 외부에 일을 하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는 감소. 델타 U가 마이너스였죠? 맞아요. 답은 니은 디귿.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변할 때 압력 부피 관계를 나타냈대요. AB는 압력이 일정, AC는 온도가 일정이래요.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P0 V0보다 크다. Q 값 구하라는 거죠. Q는 W 더하기 델타 U예요. 근데 AB 과정에서 이제 한 2를 먼저 구해보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1은 요 그래프 밑면적과 같죠. 넓이 구해보면은 2 P0 V0죠. 그 다음에 델타 U 온도가 증가했냐 감소했냐인데 얘 지금 등온선이 더 높은 등온선으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얘가 플러스입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플러스예요. 그러면 열량 Q는 2PV보다 더 크겠죠. 맞습니다. 아니면 보일샤를 써서 이렇게 해도 되죠.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 증가니까 온도 증가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A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P0 V0보다 크다. 똑같이 Q 해봅시다. 여기서는 등온이니까 델타 U가 0이죠.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AC 과정은. 그러면 1이 그대로 열이 될 텐데 지금 2를 보니까 이 그래프 밑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그래프 밑면적이 P0 V0보다 커요. 요만큼이 P0 V0죠. 근데 얘가 한 1은 지금 요만큼 넓이를 더 더해줘야 돼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P0 V0보다 더 큽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A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보다 크다. 면적 비교하면 AB 과정은 요 사각형 넓이가 되고요. AC 과정은 요 곡선 밑에 이상한 면적이죠. 그러면은 요 면적만큼 더 크겠죠. AB가 AC보다 큽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던 수레가 벽 A랑 벽 B랑 각각 충돌한 뒤에 각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왔대요.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 나왔는데 면적이 ESS래요. 자,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량은 그래프의 밑면적과 같죠. A는 ES, B는 S니까 A가 B보다 크죠. 맞습니다. 그 다음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이제 A가 크냐 B가 크냐. 평균 힘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충격량이 ES고 시간이 ET0죠. B는 충격량이 S인데 시간은 4T0입니다. 그러면은 A가 4배는 더 크죠. 그래서 A와 충돌하는 동안이 B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큽니다.
그다음에 수레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죠.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면적이 뭐가 더 넓냐 이거죠? 기억이랑 똑같은 문제죠. 그러면은 A가 충돌하는 동안이 B랑 충돌하는 동안보다 크죠. 2S니까 넓이가 2배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죠. 자, 그림은 열 효율이 0.1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ABCD에 돌면서 한 바퀴 돈답니다. 그때 AB, 그 다음에 CD는 압력 일정, BC는 단열, DA는 등온이랍니다. 그 다음에 2일, 했는지 받았는지 안 알려주고 2를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Q는 W 더하기 델타 U죠. 그럼 2일의 부호부터 판별해 봅시다. 부피가 증가했으면 플러스, 감소했으면 마이너스죠. AB는 증가했죠. 플러스 플러스. CD, 그 다음에 DA도 감소, 얘는 부피가 감소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한 번 도는 동안 R자로 한 2를 따져주면 얘 둘이 더하면 31이죠. 마이너스 21 해주면은 플러스 10. 그래서 6 빼주니까 4죠. 4W입니다. 플러스 4W. 그래서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1은 4W 맞아요. 그 다음에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흡수한 열량, 지금 열 효율이 0.1이래요. 흡수분의 산출, 그러니까 투입분의 산출이 0.1입니다. 지금 산출이 4예요. 그럼 투입량은 40이겠죠. 투입량은 40인 거예요. 그래야 효율이 10%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흡수한 열량은 40W 맞습니다. 그 다음 AB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4W이다. 이제 표를 한번 채워볼 건데 사실 뭐 다 안 채워도 뭐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다 채워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BC가 단열이래요. 그러면 Q가 0이겠죠. 그러면은 얘가 델타 U가 마이너스 15W 나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DA는 등온 과정이래요. 그러면 델타 U가 0이죠. 그러면 얘기는 마이너스 21W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입한 열량이 40W가 나가야 돼요. 근데 AB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했죠. 왜냐하면 AB랑 CD는 지금 얘랑 얘는 등압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에서는 W랑 델타 U가 부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이거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아니면 따져도 되죠? 그냥 온도 변화 따지면 돼요. A에서 B로 갈 때 온도 증가했죠? 이제 등온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갔으니까 온도가 증가했고요. CD는 반대로 감소했죠?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갔으니까 온도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죠. 그럼 AB가 플러스일 거고 CD는 Q가 마이너스겠죠. 근데 흡수한 열량이 40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40W입니다. 그럼 여기는 40W가 나오려면 16 더하기 24W겠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다 합쳐서 0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하면 0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미 플러스 24에 마이너스 15니까 이제 마이너스 9를 해줘야 0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5W입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합치면은 마이너스 36W죠. 40만큼 줘서 4만큼 일하고 36만큼 버린 겁니다. 딱 맞죠?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4W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디귿이죠.